결국에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정해진 풀이 방법만 그대로 따라서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즘에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사고력에 대한 문제일 건데요. 사고력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어떻게 하셨었는지 알고 계신 방법들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사고력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고력 기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가볍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사고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냥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사고력이 무조건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없으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력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히 입시를 떠나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로 학습 능력,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무언가를 학습해서 살아나가면서 발생하는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한다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필수적인 게 사고력이다. 사고력이 생각하는 힘인데 첫 번째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배우겠죠? 그래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는 사실 푸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풀려 있어요 다. 근데 뭔가 고민이 되는 문제들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사고력이 없으면은 뭔가 그 유기적인 그 관계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과 관련된 문제들, 사랑과 관련된 문제들,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고력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문제들을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사고력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고력 기르는 게 그렇게 입시에서도 중요하고 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이제 요 부분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한 번 더 풀어보고 스스로 끝까지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거. 저는 이게 사고력을 기르는 첫 번째라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 때도 얘기했던 그 황농문 교수님 있잖아요.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딱 정해진 거를 입력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 그대로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 게 이제 1차원적인 어떤 범위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계가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요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들. 기존의 어떤 지식들을 접목하고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그게 창의성인 건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문제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있는 거를 익혀가지고 해결하는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요걸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뭔가 답이 안 떠올라. 그랬을 때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새롭게 접목시키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의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그냥 막혔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내 머릿속에 바로 딱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딱 똑같이 입력해가지고 꺼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풀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응용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안 풀린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거는 1차원적으로 입력한 거를 꺼내는 연습만 하는 거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훈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바로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스스로 해결해보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사고력을 개발한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기본기를 잘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칼질, 불질 뭐 이런 거 연습해도 만들 수 있는 요리가 한정적이잖아요. 기본적인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요리를 풍성하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도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과 공식, 대표적인 유형들의 문제 풀이법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만 할 때와 내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공식들, 풀이법들 이런 것들을 재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고민을 할 때 고민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해요. 정해져 있는 지식들도 최대한 탄탄하게 잘 학습을 해두는 게 사고력 개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최근에 저희 정부에서 교육 정책 발표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결국에 수능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저는 사고력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얘기한 게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하지만 변별력을 유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킬러 문항급은 아니지만은 기존의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응용하면 풀 수 있는 것들, 즉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사고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결국에는 애들이 고민해야지만 풀 수 있는 새로운 유형들, 쉽게 말하면 신유형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진다. 기존에 있던 정해진 풀이 방법만 그대로 따라서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고력 얘기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사실 오늘 사고력 얘기할 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까라는 취지로 원래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얘기하다 든 생각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랑 애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랑 되게 맞닿아 있구나라는 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창의 융합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창의력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첫날 과제가 뭐였냐면 창의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각자 생각이든 조사든 해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창의력이라는 게 뭐지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나름 조사도 하고 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게 창의력이다. 과연 그럼 인간한테 창의력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존 때문에 필요해지게 됐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하면 창의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창의력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면은 터키 시대든 뭐 이런 원시 시대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의 해결책을 도출해냄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가 진화를 해왔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학생이든 그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그랬을 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도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 푸는 과정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뭐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도 수학 문제라는 거 되게 단순해요. 구성이 주어진 조건들이 있고 그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해라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조건들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들인 거예요. 조건들인 거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돈 가장 많이 벌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여자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상황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수학 문제 푸는 거나 뭐 과학 문제 푸는 거나 다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비단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배웠던 국어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